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고급반 수업 영상을 올린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4개의 단원이 올라간 셈인데요. 오늘 배울 제목은 열이 나고 목이 부으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선생님이 감기가 완전히 낫질 않아서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영상을 올리는 일은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열이 나고 목이 부으면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가까운 약국을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휘 배우기, 두 번째는 대화와 읽기, 세 번째는 문법과 듣기, 마지막으로 문제 풀기입니다. 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휘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열이 나고 또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목소리가 변하죠. 지금 선생님의 경우가 이와 비슷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있어요. 기침을 하죠. 어제는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기침이 좀 심해서 제가 중단하고 다시 오늘 하게 됐습니다. 기침이 심하다, 또 토하다, 또 어지럽기까지 하죠. 재채기를 하고 또 온몸이 쑤시는 몸살이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죠.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예방주사를 맞다. 나의 병의 증상에 따라서 찾아가는 병원이 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어휘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낱말들을 하나하나 뜻을 생각하면서 예문을 통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나다. 몸에서 열이 생기다. 우리가 보통 평균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기나 아니면 병이 걸리게 되면은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서 열이 나게 됩니다. 고열이 나게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물수건을 머리에 얼려놓는다든가 아니면 해열제, 열을 내리는 약을 먹는다든가 그런 응급처치를 하게 되죠. 감기로 밤새 열이 났어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프게 되면은 엄마가 많이 고생을 하게 되겠죠. 코감기,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오는 증상의 감기, 코감기로 코가 막혀서 목소리가 이상해요. 콧물이 나다. 콧구멍에서 나오는 끈끈한 액체. 감기로 콧물이 나서 밥을 먹기가 힘들어요. 네, 얼마 전에 선생님의 손자, 쌍둥이 손자들도 감기가 걸려서 코를 징징거리면서 밥을 먹는데 참 보기가 딱했습니다. 목소리가 변하다. 사람의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정상적인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로 나다. 그러니까 목이 쉬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맑은 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답답한 소리가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나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불편하게 됩니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변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기침하다. 폐에서 목구멍을 통해 공기가 거친 소리를 내며 갑자기 터져 나오다. 보통 기침을 한다 하면은 콜록콜록 소리가 나죠. 그래서 콜록콜록 감기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콜록콜록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고 있어요. 토하다. 먹은 것을 도로 입 밖으로 쏟아내다. 몸이 불편하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먹은 것을 제대로 소화 흡수해서 우리가 장을 통해서 배변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위에서 바로 거꾸로 토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음식 먹은 게 상했는지 모두 토했어요. 어지럽다. 주위의 모든 사물이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몸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 보통 우리가 현기증이 난다라고 어려운 말로 하기도 합니다. 현기증. 너무 어지러워서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재채기를 하다. 요즘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재채기를 편안하게 해도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거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재채기를 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그렇게 재채기를 해야 되겠죠. 코 안이 자극을 받아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숨이 터져 나오는 일. 재채기라고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재채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감기에 걸렸구나. 감기 증상이 내 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과. 자, 내과는 외과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과는 주로 우리 몸의 내장 기관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이죠. 또 그 분야의 병원을 내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내과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넘어져서 외상을 당해서 뭐 피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죠. 외과나 아니면 정형외과.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내과를 찾아왔어요. 예, 당연합니다. 소아과. 어린아이의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던 의학 분야 또는 그 분야의 병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은 보통 소아과를 갑니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은 아이들을 다루는 솜씨가 아주 탁월합니다. 아기가 자꾸 아파서 소아과에 왔어요. 이비인 후과. 길죠? 이게 한문으로 쓴 그 말인데 뭐 귀나 아니면 코나 목구멍 이런 데에 이상이 생기는 거. 물론 이게 이제 같이 다 통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가게 되면 한 번에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귀, 코, 목구멍, 숨통, 식도에 생기는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학 분야 또는 그 분야의 병원을 이비인후과라고 합니다. 귀에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숨도 잘 쉴 수가 없으면 이비인후과에 가보세요. 또 감기가 오래 가게 되면 바로 고치지 않으면 코에 이상이 생기는 축농증이라는 병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 뭐 조금 있으면 낫겠지 하고 그냥 방심하면 안 되고 곧바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주사, 전염병을 미리 막기 위해 백신을 넣은 주사를 맞는 일 또는 그런 주사. 요즘에 예방주사 접종 많이 하죠. 감기 예방주사도 있고 요즘에 한국에서는 백신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말들을 많이 하죠.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고 감기 예방주사를 맞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대화 순서인데요. 자, 그림을 보면 어린아이가 지금 열이 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손으로 머리를 짚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제 나오는 대화는 수빈이와 유준이의 대화인데 잘 듣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어디 아파? 목이 너무 아프고 열이 나. 기침도 나고. 병원에는 갔다 왔어? 응, 아까 이비인 후과에 갔다 왔어. 목이 빨갛게 부어서 열이 2, 3일쯤 더 날 거래.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하루에 3번씩 꼭 먹으라고 하셨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사실 지난주에 좀 아픈 것 같아서 약을 먹었는데 금방 좋아졌어. 그런데 그게 다 나은 게 아니었나 봐. 어제 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잤더니 더 심해졌나 봐. 그래, 아침엔 아직 많이 춥잖아. 그러게. 그래서 감기가 심해졌나 봐. 네, 감기는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서 나돌아다니는 어떤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감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에 걸리게 되면 다른 병으로 또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다 난 줄 알았는데 조금 방심했죠? 예,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잤기 때문에 이제 감기가 더 심해졌다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지도 않고 몸을 굉장히 조심했는데도 아무래도 선생님의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감기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자, 문법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문법이 나오면 또 어려운 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도 습관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법도 우리가 배우는 한국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되겠고요. 자, 오늘은 채로를 배우는데요. 로는 쓰든지 안 쓰든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롤을 쓰게 되면은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때 좀 더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롤을 사용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채로는 어떤 행동을 한 그 상태 그대로 있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할 때에 채로라는 것을 씁니다. 채. 예문을 볼까요? 알렉스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자,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잠이 들었으니까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수빈이는 콘택트 렌즈를 낀 채로 세수를 해요. 자, 우리가 세수를 할 때는 뭐 렌즈나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낀 채 그냥 세수를 하는 그런 상태로. 어쩌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에어컨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들었었거든요. 자, 켜놓은 채로니까 밤새 에어컨은 작동이 됐겠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 이럴 때에 채, 또 채로를 씁니다. 자, 받침이 있으면 당연히 은을 넣는 거 우리 문법에서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앉다, 앉은 채로.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일 경우에는 별도로 니은만을 쓰고 또 리을이 들어가는 낱말이 바뀝니다. 쓰다, 쓴 채로. 만들다, 리을이 없고요. 니은을 씁니다. 만든 채로. 모르다, 모르는 채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채로를 적용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장을 연결해서 채로를 넣어 한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유진이는 눈을 감았어요. 음악을 들었어요. 지금 제가 파란 글씨를 써놓은 감았어요를 바꾸면 되겠죠. 자, 어떻게 바꿀까요? 유진이는 눈을 감은 채 음악을 들었어요. 감았어요가 원형이 감다. 그러니까 은채 이렇게 썼죠. 그래서 유진이는 눈을 감은 채 음악을 들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신발을 신었어요.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신었어요가 바뀌어지겠죠.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자, 로자를 빼고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해도 우리가 뜻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신은 채 로를 하게 되면 보통 로나 으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그런 그 말이기 때문에 로를 쓰면은 확실하게 계속 지금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니까 쓰는 거에 불과합니다. 수빈이는 깁스를 했어요. 학교에 갔어요. 자, 수빈이가 깁스를 하면서도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네, 수빈이는 깁스를 한 채로 학교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간 것 같아요. 수빈이는 깁스를 한 채로 학교에 갔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같아요. 그 다음에 보호 장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 또 자전거 외에 어떤 안전사고가 당할 그런 그 놀이기구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가 필요하죠. 모든 보호 장비를 하고 자전거를 탔다. 보호 장비를 한 채로 자전거를 탔어요. 방에 불을 켜 놓았어요. 잠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너무 피곤하게 되면 불을 켜놓은 채로 그냥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밤새 불은
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방에 불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문법을 두 개씩 배웁니다. 한 단원에서. 자, 두 번째 문법. 이번에는 잖아요. 잖아요. 자, 받침이 니은 히읗이어도 히읗은 받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좋다, 좋다라는 단어는 히읗을 사용하죠. 그런데 좋아요, 그러지 좋아요라고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잖아요도 그렇게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니은 소리로 해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잖아요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지요. 또 상대방이 잘 기억하지 못해서 또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잖아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친구와 같이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 또 아랫사람에게는 굳이 요를 붙이지 않고 그랬잖아 해서 요를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사계절이 있는 거 모르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또 나도 알고 당신도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에게 확인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잖아요를 씁니다. 진수는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알고 있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알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볶음밥이 매워 보이는데 참 잘 먹네. 내가 매운 거 좋아하잖아. 네. 너 알고 있지? 내가 매운 거 좋아해서 잘 먹는지. 뭐 이렇게 확인하는. 그랬을 때에 자나. 역사는 요를 안 썼죠.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나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는 순서입니다. 지금 맛집인 것 같아요. 식당에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이 식당은 손님이 많네. 유명하기 때문에 손님이 많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되겠어요. 자나요를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까요? 네, 유명하잖아요. 유명하다가 유명하잖아요 라고 바뀌어졌네요. 휴일인데 놀러 안 가세요? 제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만 있게 되니까 아무리 집에 있는 게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어울려서 밖에 나가는 일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집에 있는 것도 뭐 요즘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늦게까지 공부하네. 예, 불을 켜놓고 열심히 공부하네요. 시험 기간이다. 지금 여러분들도 11월이면 지금 시험 기간이죠. 예, 마지막 시험까지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 기간이잖아요. 요즘 감기 걸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환절기다. 환절기라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중간 상태. 계절이 예를 들어서 따뜻했다가 이제 서서히 추워진다든가 또 추워졌다가 갑자기 심하게 추워질 경우를 환절기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가 되겠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으로 지금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에 내 몸이 이런 날씨에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감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피곤해서 걸릴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이 좀 많아서 피곤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듣기 순서인데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영상을 제가 준비를 못해서 선생님이 읽어주는데 감기에 걸려서 힘든데 듣기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겠어요. 참아주세요. 환절기에는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1년 내내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도 있다.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생활 습관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기적으로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충분히 쉬고 잘 자는 것도 필요하다. 또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많이 마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독감이 유행할 때에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는 것이다. 감기나 독감은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다. 바이러스는 대부분 손에 있다가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거나 눈을 만질 때 눈, 코, 입 등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손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 내용에 따라서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실내 온도가 높을수록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게 된다. 환절기에 바깥 활동을 하면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쉽다. 감기나 독감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다. 다 맞을 것 같은 내용을 잘 듣지 않았으면 맞추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슬라이드를 전편으로 다시 백해서 읽고 맞추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감기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이겠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뭘까요? 손 씻기죠. 손을 씻지 않으면은 손을 통해서 눈이나 코나 입을 통해 바이러스균이 들어와서 병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손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 마시기. 지금 선생님도 하루에 차를 지금 여러 번 마시고 있어요.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오렌지 주스 마시기. 비타민이 많은 그 과일을 먹으면은 좋기 때문에 아마 오렌지 주스도 추천을 한 것 같은데. 자, 뜨거운 물 마시기. 꿀을 넣은 레몬차 마시기. 일단 다 마시는 거네요. 이제 마지막 문제 풀기 슬라이드가 몇 개 남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 빠른 진행을 지금 하고 있죠. 문제 풀기인데 다음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문장을 완성하세요. 주어진 5개의 낱말이 각 문장 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은 벌써 했어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도 괜찮아요. 네,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자꾸만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뭐 따뜻한 물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몸을 좀 쉬는 그런 상태로도 우리가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이 좀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걸렸는지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하게 해요. 자, 뭐가 걸렸을까요? 독감이죠. 지독한 감기를 독감이라고 합니다. 자, 뭐 할 때는 손으로 입을 막고 하세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를 한 대로 재채기죠.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목도 아프고 목소리도 변했어요. 지금 선생님도 목소리가 변해서 좀 답답하게 그렇게 지금 여러분도 들을 겁니다. 선생님도 말하면서 좀 답답해요. 뭘 맞으면 병이 안 걸릴까요?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면 병에 안 걸리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 알맞은 단어의 표현을 찾아서 대화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문장에 따라서 좀 변형을 해야 되겠죠. 2번. 어디 아파요? 왜 똑바로 못 걷고 비틀거려요? 자, 비틀거릴 때는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좀 어지럽다, 잠깐 쉬고 싶어요. 이렇게 쓰지 않죠. 문장의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어지러워서. 그 다음에 쑤시다는 쑤시고, 그 다음에 코가 막히다는 코가 막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콧물이 나다라고 사용하지 않고 콧물이 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약을 먹었더니 잠이 와요. 이렇게 연결되겠죠. 세 번째, 다음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신발을 신은 채로 집에 들어와서 바닥이 지저분하다. 의자에 어떻게 앉는 게 좋을까요? 똑바로 앉은 채로. 책상 위에는 당연히 책이 놓여 있겠죠? 책을 놓은 채로 나간 걸 보니 곧 돌아올 것 같아요. 어제 교실이 너무 추워서 어떻게 했어요? 코트를 입은 채로 수업을 들었어요. 다음 문제. 선생님이 어, 선을 미리 그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선을 따라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쓸까 생각하면서 한 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로, 안경을 낀 채로, 버스에 우산을 둔 채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문장을 완성하는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친절하다, 감동적이다, 20분은 걸리다, 를 탈 수 있다, 강아지가 정말 귀엽다. 자, 이것은 또 맨 문장의 끝에 사용하는 건데 말을 원형으로 끝나지 않고 대화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번에 선생님이 답을 맞춰 드릴 테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친절하다, 친절하잖아요. 자, 나열을 넣은 그런 그 문법 연습이 되겠습니다. 스키를 탈 수 있잖아요. 강아지가 정말 귀엽잖아요. 20분은 걸리잖아요. 자, 선생님이 또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끝났는데요. 이제 11월 말로 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학과의 단원은 다음 주의 마지막 영상으로 일단락 끝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배운 문제를 복습하는 그런 복습 문제로 마지막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선생님도 다시 이제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